그 대선사로 임명된 보우대사는 여기서 승과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네를 승과평이니까 스님을 뽑는 마당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4천여 명의 도첩을 내줬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대중을 시켰죠. 불교 중흥에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이러한 숭불 정책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것이었다. 유교 이념을 표방했던 조선은 불교를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성종과 연산군 때 승려를 선발하는 승과 시험과 승려에게 자격증을 주는 도첩제가 모두 폐지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은 자연히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봉사 주지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해인데 그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는 한 4년여에 걸쳐서 수백 회 이상의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상소들이 잇따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상소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 불교를 다 잡아놨는데 다시 그 선교 양종을 독립하려는 또 승과제도를 부활하려는 또 도첩제를 부활하려는 그런 문정대비의 의지가 잘못됐다.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인물이 허웅당 보우라고 하는 승려이기 때문에 그 승려를 죽여야 된다라고 상소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숭불 정책이 발표되자 조정인 유생들의 상소문이 쌓여갔다. 상소의 내용은 모두 보우대사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었다. 6개월 사이 보우대사를 처벌하라는 상소가 무려 423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 문정왕후는 영종의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되지만은 그냥 단순히 국왕의 어머니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왕권을 능가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인물로 봐야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문정왕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신료들이 수렴청정을 반대할 때나 또 다른 이유로 어떤 문정왕후를 언급할 때 여주, 즉 여자 임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발을 치고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 그녀는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 불교 중흥책을 펴나갈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문정왕후에 대해 이 대신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당시 이 조정에 올라왔던 상소 중엔 이번 재변이 일어난 것은 수렴청정의 소치다 라고 이 문정왕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그 자리에서 상소를 올린 그 신하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에게 거슬리는 자는 가차없이 교수형을 명할 정도로 문정왕후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이렇게 실권을 잡기까지는 아주 극적인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중종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이 중종의 첫 번째 부인은 아닙니다. 이 처음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은 이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그러나 신씨는 이 연산군의 부인과 인척관계라는 이유로 폐위되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 두 번째로 중전의 자리에 오른 이 장경왕후 윤씨마저 이 아들을 낳은 뒤 불과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뒤 세 번째로 이 중전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의 나이 35살 되던 해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궁궐에는 이 중전의 몸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왕위 계승권을 놓고 이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 문정왕후의 아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정왕후의 아들이 11살이 되던 해 이 중종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어린 문정왕후의 아들 대신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 인종입니다. 그러나 이 병약했던 인종은 불과 9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546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2살의 이 명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는 동안 전적으로 이 문정왕후의 편에 서서 문정왕후를 도와준 숨은 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군 휴암제. 이곳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백인걸이 모셔진 제실이다. 그는 중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4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쳤던 인물이다. 그런데 명종 때 백인걸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관직에서 쫓겨난다. 문집에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밀지의 잘못됨을 아뢰다가 삭탈관직을 당했다는 것이다. 백인걸 신도비에 새겨진 우암 송시열의 글에 당시의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정대비가 밀지를 내려 유님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백인걸은 문정왕후의 밀지를 이용한 정치를 비판하다가 쫓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왕후는 왜 윤원영에게 밀지를 내린 것일까? 당시 조정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윤원영은 문정왕후의 친동생으로 문정왕후와 명종을 지지하던 세력이었다. 그런데 당시 조정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같은 파평 윤씨 일가인 윤임은 자신의 조카인 인종을 지지했다. 문정왕후가 밀지를 내린 건 비밀리에 대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이게 밀실 정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왕은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대동하고 그 신하들을 만나야 했고 그 모든 만남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 정치가 아닌 어떤 폐쇄적인 그런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적인 어떤 정치 행위가 곤란한 어떤 이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밀서가 이제 이용되는데 밀서나 비만기가 이용되는데 이 문정왕후는 밀서를 자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런데 남녀 유별이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 비록 친동생일지라도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직접 밀지를 전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다.